저는 윤다혜입니다. 송도 공공체육시설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지역 테니스 모임 총무를 맡고 있어요. 올해로 38살,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6년째네요. 2025년 4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송도 테니스 코트에는 봄바람과 함께 새로운 회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안상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47세 남성분이었죠. 완전 초보예요, 정말로요. 상민 씨는 라켓을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라켓에 감긴 그립 테이프가 형광 노란색이었거든요. 보통 초보자들은 기본 검정이나 흰색을 쓰는데 말이죠. 게다가 가까이 다가오니 레몬 향이 강하게 풍겼어요. 향수를 많이 뿌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되죠. 저는 친절하게 기본 자세부터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상민 씨는 테니스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다혜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첫 만남에서부터 사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테니스만 치면 되죠. 상민 씨는 서브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직업이 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주말엔 뭘 하는지. 테니스 레슨이라기보다는 소개팅 자리 같았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우리 모임은 보통 토요일 오전에 6-8명 정도가 함께 치는 소규모 클럽이거든요. 상민 씨는 새로운 분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혼자 사시나요? 테니스 말고 다른 운동도 하세요? 김미영 씨가 불편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상민 씨, 오늘은 기본 자세 연습에만 집중해 볼까요? 그런데 상민 씨의 웃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의도가 있어 보였거든요. 진짜 테니스를 배우러 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분들이 장비를 챙기는 동안 상민 씨는 제 주위를 맴돌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다혜 씨 덕분에 재밌게 쳤어요. 다음에 개인 레슨도 가능한가요? 따로 시간 내서요. 그 순간 뭔가 불편한 기운이 들었어요. 6년간 총무를 하면서 쌓인 직감이랄까요? 이런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운동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말이죠. 개인 레슨은 안 하고 있어요. 다음 주도 토요일 오전에 와주세요. 짧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상민 씨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형광 노란 그립, 강한 레몬향, 그리고 테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노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노을, 제 중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정보교사로 일하는 절친이에요. 오늘 우리 모임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 어떻게 이상한데? 테니스는 관심 없고 개인정보만 캐물어. 뭔가 찜찜해. 노을이는 늘 그렇듯 침착하게 조언해줬어요. 일단 경계 유지하고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둬. 요즘 카페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간혹 있다더라.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테니스 모임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3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는 소규모 커뮤니티죠. 밤이 되어서야 마음이 좀 정리됐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푹 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상민 씨는 약속대로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형광 노란 그립을 감은 라켓을 들고 레몬향을 풍기면서 말이죠. 다혜 씨,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첫 마디부터 부담스러웠습니다. 테니스를 기다렸다는 게 아니라 저를 기다렸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오늘은 회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어요. 8명이나 모였습니다. 박철수 씨, 김미영 씨, 이수진 씨. 모두 1-2년 이상 함께해온 분들이죠. 연습은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했어요. 그런데 상민 씨의 행동은 지난주보다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미영 씨, 남편분은 뭐 하세요?
박철수 씨에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인이 이렇게 예쁜데 토요일마다 테니스 보내줘서 댐베네요.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테니스 치러 온 건데 자꾸 사생활 얘기만 하니까요. 연습이 끝나고 평소처럼 근처 카페에서 뒤풀이를 했어요. 상민 씨도 따라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선배님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함께 갔죠. 그런데 카페에서 상민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박철수 선배님 부인한테 바가지 긁히지 않아요? 남자가 너무 착하면 안 된다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철수 씨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 15년 차인데 갑자기 부부관계를 평가받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여성 회원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똥안이에요. 몇 살이신지 궁금했는데 30대 초반이시죠? 미영 씨는 운동할 때 집중하는 모습이 섹시해요. 남편분이 질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참다가 말했습니다. 상민 씨, 우리는 테니스 모임이에요. 개인적인 얘기는 자제해 주세요. 그러자 상민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제가 좀 친근한 성격이라서요. 다혜 씨가 총무니까 규칙 정해주세요.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임은 테니스가 목적이고 연애나 개인적인 만남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회원들이 불쾌하다고 느낄 만한 발언은 삼가주시고 계속되면 참석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상민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세요. 운동도 재밌게 해야죠. 뒤풀이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상민 씨였습니다. 다혜 씨, 오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좀 오버했나 봐요. 사실 다혜 씨 같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있고. 다음에는 조심할게요.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을까요?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혜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일하는 모습도 멋있고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도 따뜻해 보이고. 좋은 남자 있으면 저부터 생각해 주세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선을 그어줬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통화 녹음 기능을 켜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통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기능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상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혜입니다. 아, 다혜 씨, 제 문자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테니스 모임이고 개인적인 만남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도 친구로라도? 죄송해요. 그리고 다른 여성 회원분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상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사과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테니스만 칠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사과도 했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는 건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년간 총무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말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죠.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상민 씨는 다음 주에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정말 테니스만 치는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혜 씨. 인사도 담담했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습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민 씨가 김미영 씨에게 물어봤거든요. 미영 씨 평일에도 운동해요? 어느 헬스장 다니세요? 아, 집 근처 요가 학원 다녀요. 어디에요? 저도 요가에 관심 있어서요. 미영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상민 씨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맛있는 식당도 아세요?
이 동네 처음이라서요. 저는 이상했어요. 지난주에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이 동네가 처음이라니? 그리고 왜 굳이 미영 씨에게만 물어보는 거죠? 연습이 끝나고 상민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혜 씨 카페 디프리는 오늘 안 해요? 네, 오늘은 각자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 다혜 씨랑 저라도 커피 한잔 할까요? 또 시작이네요. 죄송해요. 저도 볼 일이 있어서요. 아쉽네요. 그럼 언제쯤 시간 되세요? 목소리에서 집요함이 느껴졌어요. 상민 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미안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노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혜야, 너 테니스 모임에 안상민이라는 사람 있지? 어떻게 알아? 우리 학교 앞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잖아. 얘가 그러는데 어제 카페에 온 남자가 너 얘기를 계속 물어봤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물어봤는데? 윤다혜라는 사람 아냐고, 어디서 일하는지, 혼자 사는지. 친구가 이상해서 모른다고 했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뒤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확실해? 응, 내 사진까지 보여줬다는데. 휴대폰에 있던 것 같아. 언제 제 사진을 찍었을까요? 토요일 연습할 때 몰래 찍었나 봅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에 출근해서 바로 카페에 접속했어요. 우리 테니스 모임 온라인 카페 말이죠. 상민 씨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상민님께. 총무 윤다혜입니다. 모임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하려는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모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되며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향후 한 개월간 오프라인 모임 참석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카페 쪽지로만 소통하겠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썼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답장이 왔습니다. 다혜씨,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너무 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게 맞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법을 안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답장했어요. 개인정보 수집 행위와 지속적인 개인적 접근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으며 이해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날 오후 상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녹음 기능을 켜고 받았습니다. 다혜 씨,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심한가요? 그냥 친해지려고 했던 건데 범죄자 취급하시네요.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캐묻는 건 정상적인 친분 쌓기가 아니에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앞으로는 카페 쪽지로만 소통하겠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라고 부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날 밤 노을이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어요. 기록 다 남겨둬. 쪽지, 문자, 통화 녹음까지. 이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노을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시작이었습니다. 한 개월 참석 보류를 통보한 지 3일 후였습니다. 카페에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어요. 닉네임은 비기너 K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가입 인사도 정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첫 댓글에서 뭔가 이상했어요. 테니스 기본 자세에 대한 질문글에 댓글을 달면서 본인 손 사진을 올린 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라켓에 감긴 그립 테이프가 형광 노란색이었거든요. 상민 씨와 똑같은 색이었어요. 바로 노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노을아, 혹시 IP 주소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 왜? 뭔 일이야? 상황을 설명했더니 노을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저희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카페 관리자 메뉴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봐. 비기너 K의 접속 IP. 화면을 보니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야? IP 주소라고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생기는 고유번호 같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앞에 세 자리는 같은 지역, 같은 통신사면 비슷해. 노을이가 상민 씨의 예전 접속 기록과 비교해 봤어요. 거의 같아. 뒤에 한 자리만 달라. 그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같은 지역에서 같은 통신사 쓰고 있다는 거거든. 저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어뒀어요. 사진도 IP 정보도 접속 시간까지 모두 캡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기너 K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글을 쓰는 패턴이 상민 씨와 비슷했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물음표 뒤에 감탄표를 붙이는 습관도 똑같았어요. 며칠 후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비기너 K가 토요일 오프라인 모임 참석 문의를 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참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전 초보라서 혼자 가기가 좀 그래요. 저는 일반적인 안내 답변을 올렸어요. 토요일 오전 9시 송도 테니스장에서 만납니다. 라켓은 개인 준비하시고 처음 오시면 총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비기너 K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총무님이 윤다혜 씨죠?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제로 뵙게 되네요. 기대됩니다. 사진으로 봤다는 표현이 결정적이었어요. 카페에는 제 사진이 없거든요. 그럼 어디서 본 거죠? 바로 상민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제 사진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노을이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형광글이 비슷한 IP 같은 말투, 내 사진 언급까지. 이 정도면 확신할 수 있지 않아? 응, 거의 확실해 보여. 그런데 조심해야 해. 상대방이 다계정으로 넘어왔다는 건 더 교묘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거든. 노을이 말이 맞았어요. 상민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비기너 K가 정말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에서만 활동할까요? 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 씨든 누구든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총무인 제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잘 보관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말이죠.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비기너 K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카페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출근해서 카페를 확인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거든요. 총무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해. 글쓴이는 비기너 K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총무인 윤다혜 씨가 뒤풀이 장소를 특정 식당으로만 고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해당 식당은 총무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산 내역도 불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회원들의 회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완전히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거든요. 우선 사실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뒤풀이 장소를 세 곳으로 돌아가며 합니다. 송도역 앞 카페, 센트럴파크 근처 식당, 테니스장 내 휴게실. 지인이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산은 매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사진, 계좌이체 내역, 참석자별 분담금까지 모두 표로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6년간 해온 방식이에요. 하지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항상 같은 곳만 가네요. 정산 내역이 좀 대충인 것 같긴 했어요. 사실이 아닌 걸 아는 기존 회원들도 있었지만 새로 가입한 분들은 헷갈리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즉시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뒤풀이 장소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정산 내역을 첨부했어요. 영수증 사진, 계좌이체 확인서, 장소별 이용 횟수까지 정리한 표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곳을 순환하며 이용하고 있고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정산되고 있습니다. 지인 운영 식당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기너 K가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해명이 급작스럽네요. 그럼 왜 처음에는 투명하게 안 했을까요? 지적받고 나서야 자료를 내놓으시는 건 아니죠?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매월 정산 내역은 꾸준히 공개해왔습니다. 카페 정산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그러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회계 처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발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네요. 법무법인이라는 말에 몇몇 회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생겼고요. 저는 노을이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노을아, 큰일이야. 카페에 허위글이 올라왔어. 뭔 내용인데? 상황을 설명하자 노을이가 바로 달려왔어요. 증거 보관부터 하자. 스크린샷 다 찍어둬. 노을이 도움으로 비기너 K의 글과 댓글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시간, 내용, 접속 정보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이 사람 정말 교묘하네. 법무법인 운운하면서 겁주려고 하잖아. 진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걸까? 설마? 상민이가 예전에 로펌 사무보조 단기 알바했다고 했잖아. 그걸로 허세 부리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상민 씨가 법을 안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진짜 법조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까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기존 회원들이 하나둘씩 제 편을 들어줬어요. 다혜 총무님 6년간 봐왔는데 그런 분 아니에요. 정산도 항상 투명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비기너 K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흐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비기너 K의 허위글 파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다혜 씨이신가요? 인천 연수경찰서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출석 가능하신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진짜로 고소를 한 거였어요. 혹시 누가 고소한 건가요? 그 부분은 출석하실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노을이에게 연락했어요. 노을아, 나 고소당했어. 뭐라고? 진짜로? 응, 횡령 혐의로. 내일 경찰서 가야 해. 노을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 집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우선 모든 증거를 정리하자. 정산 내역, 영수증, 카페 글, 녹음 파일까지 다. 그제서야 상민 씨와 처음 통화했을 때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아, 그래도 친구로라도? 죄송해요. 그리고 다른 여성 회원분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성급했나 봐요. 사과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테니스만 칠게요. 분명히 사과했었어요. 테니스만 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통화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제게 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했던 부분 말이죠. 이것만 봐도 처음부터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 노을이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고소인이 안상민 씨라는 분이고 테니스 모임 회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디프리 비용을 지인 업체로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과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네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6개월간의 정산 내역,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상민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요.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고소인이 저에게 사과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재생해 봤어요.
앞으로는 정말 테니스만 칠게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한 달 전입니다. 개인적인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사과하겠다고 했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일단 제출하신 자료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증거면 횡령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다행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카페를 확인했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기너 K가 새 글을 올린 거예요. 총무의 횡령 혐의 고소 진행 상황.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총무 윤다혜 씨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찬성하는 댓글, 반대하는 댓글이 섞이면서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노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노을아, 공개적으로 맞서자. 어떻게? 간담회 열어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비기너 K가 누군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밝혀내겠어.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카페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고자 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송도 테니스장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테니스장 담당자와 외부 코치님도 함께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노을이가 옆에서 조언했어요. 공정성을 위해서 제3자가 있는 게 좋아. 혹시라도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간담회 전날 밤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상민 씨와의 통화 녹음, 비기너 K의 글과 댓글, 스크린샷, IP 접속 기록, 형광 그립 테이프, 사진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테니스장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배치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1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기너 K가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안상민이었거든요. 레몬 향도 그대로였고 손에 든 라켓의 그립 테이프도 여전히 형광 노란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비기너 K입니다. 어색하게 인사하며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간담회를 시작했어요. 회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제기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산 내역부터 설명했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회계 기록을 공개하고 뒤풀이 장소별 이용 현황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곳을 순환하며 이용하고 있고 지인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신 비기너 K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민 씨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먼저 닉네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기너 K님은 3주 전에 가입하셨는데 첫 게시물에 올린 사진을 보시죠. 스크린에 형광 그립 테이프 사진을 띄웠어요. 형광 노란색 그립 테이프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참석하신 비기너 K님의 라켓도 똑같은 그립 테이프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회원들이 상민 씨를 돌아봤어요. 상민 씨가 당황해서 라켓을 가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노을이가 준비한 IP 접속 기록을 보여줬어요. 비기너 K님의 접속 IP와 한 달 전에 참석 보류된 안상민님의 IP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숫자를 나란히 배치했어요. 앞에 세 자리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통신사에서 접속한 흔적이 보입니다. 상민 씨가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카페 관리를 위한 정당한 확인 절차고 개인정보가 아닌 접속 기록만 확인했습니다. 테니스장 담당자가 중재에 나섰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상민님과의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상민 씨가 사과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테니스만 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의 마지막 부분. 야, 그러지 말고. 회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통화는 한 달 전에 녹음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했을 때 사과하겠다고 했던 분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상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음성 도청 아닌가요? 불법이에요. 통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실제로 두 번째 통화 때 녹음 중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외부 코치가 질문했어요. 그럼 안상민 씨와 비기너 K가 같은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상민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비기너 K님 아니 상민 씨께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상민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회원들이 상민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상민 씨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비기너 K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말한 건 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특정 식당만 가잖아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죠. 화면에 지난 6개월간의 뒤풀이 장소별 이용 내역을 띄웠어요. 송도역 앞 카페 6번, 센트럴파크 식당 5번, 테니스장 휴게실 4번이었습니다. 어느 곳이 특정 식당인가요? 상민 씨가 당황했어요. 그럼 리베이트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리베이트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주장인가요?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누구에게 들으셨나요? 증거가 있나요? 상민 씨가 말을 못했어요. 근거가 없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각 장소별 결제 내역입니다. 송도역 앞 카페는 제 개인 카드로, 센트럴파크 식당은 김미영 씨 카드로, 테니스장 휴게실은 현금으로 결제한 기록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왜 다른 분들이 결제한 곳도 있을까요?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각 업체별 영수증입니다. 모든 영수증을 쭉 나열했어요. 메뉴, 가격, 인원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우신가요? 상민 씨가 다른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럼 왜 저를 모임에서 배제했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때를 위해 준비한 증거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민 씨가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캐물었던 사실, 카페 직원에게 저에 대해 뒷조사를 시도했던 일, 그리고 지속적인 개인적 접근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참석을 보류한 겁니다. 김미영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불편했었어요. 계속 개인적인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상민 씨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어느 법무법인인가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그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자격증은 없지만 법무팀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예전에 상민 씨 스스로 로펌 사무보조 단기 알바 경력만 있다고 했었거든요. 노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죄까지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을 안다는 분이 이런 실수를 하실 리가 없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중립적이던 회원들도 상민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니스장 담당자가 정리했어요. 오늘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횡령 의혹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상민 씨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봅니다. 사과할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달간 저를 괴롭히고 허위고소까지 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상민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간담회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저의 결백도 증명됐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다혜 씨 횡령 혐의 건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됐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들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고소인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형사의 조언대로 저는 상민 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어요.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고소한 것, 명예훼손은 카페에 허위글을 올린 것,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캐묻고 접근을 시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노을이가 법적 절차를 도와줬어요. 증거는 충분해. 녹음 파일, 카페글, IP 기록까지 다 있으니까. 한 달 후 상민 씨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공개 사과문 게시, 모임 연구 탈퇴, 그리고 앞으로 저나 다른 회원들에게 일체 접근 금지. 상민 씨가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회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안상민이며 비기너 K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습니다. 총무님에 대한 횡령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모임 전체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모임과 일체 관련을 끊고 반성하겠습니다. 카페 회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저를 믿어줬다며 위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회원들과 논의한 끝에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만들었어요. 첫째, 신규 가입자는 2회 이상 오프라인 참석 후 정식 회원 등록. 둘째, 개인정보 캐묻기나 부적절한 접근 시 즉시 신고 시스템 가동. 셋째, 분기별 정산 내역 공개 및 회원 피드백 시간 운영. 테니스장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모임에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죠. 법적 절차는 상민 씨가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접근금 지명령도 받았고 벌금도 물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지역 테니스 모임에서도 우리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던 곳들이 많았던 거죠. 노을이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게 됐어. 참고 넘어가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길 잘했어.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일들은 누군가 용기를 내서 막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법이에요. 6개월 후 상민 씨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1년간 우리 모임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페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건전하고 즐겁게 테니스를 치려는 분들 말이죠.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을이 같은 친구, 저를 믿어준 회원들, 공정하게 중재해준 테니스장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테니스 모임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커뮤니티가 됐어요. 새로운 커뮤니티 안전 3원칙에 정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경계선이에요.
개인적인 접근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즉시 제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는 투명한 기록입니다. 모든 회계 내역, 모임 진행 상황, 심지어 민원이나 갈등 상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요. 세 번째는 공개적 소통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이원 측들 덕분에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는 새로 가입한 여성 회원분이 있었는데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어요. 테니스는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마치고 정리할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총무님, 혹시 남자 회원들 중에 이상한 사람은 없죠? 다른 모임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요. 바로 우리가 만든 안전가이드 카드를 건네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이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카드에는 3원칙과 함께 신고 방법, 대응 절차까지 적혀 있었어요.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안전하게 테니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제일 뿌듯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거든요. 요즘은 다른 지역 스포츠 모임에서도 자주 연락이 와요. 안전 운영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난달에는 인천 지역 동호회 연합에서 강의 요청도 받았어요. 건전한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경계예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모든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대응하세요. 강의를 들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송도 테니스장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코트에 들어서니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1년 전 상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계절이네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기분이에요. 레몬향 대신 상쾌한 봄바람이 불고 형광노란 그립 테이프도 보이지 않아요.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김미영 씨, 박철수 씨, 그리고 새로 가입한 젊은 회원들까지. 안녕하세요, 다혜 총무님. 오늘도 즐겁게 쳐봅시다. 밝고 건강한 인사들이 코트에 울려 퍼져요. 라켓을 들고 코트 중앙에 선이 문득 생각이 들어요. 테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이라는 걸 말이죠. 코트 안과 밖, 서비스 라인, 베이스 라인. 모든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과 그렇지 않은 선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건 나의 몫이라는 것.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공을 높이 던지고 서브를 넣습니다. 공이 정확히 서비스 박스 안으로 들어가네요. 경계 안에서 하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랠리가 시작됩니다.